혹시 아기들 콧물 나올 때 소아과를 가야 하나요? 아니면 이비인후과를 가야 하나요? 정해진 건 없지만 콧물만 난다 그러면 이비인후과로 오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소아과는 내과 계열 선생님들이고 이비인후과는 외과 계열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사실 콧물을 빼준다던가 이런 걸 콧물을 빼준다던가 이런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그 이외에 전신적인 증상 배가 아프다던가 숨소리가 안 좋다던가 다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아과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뼈가 골절됐을 때는 성형외과를 가야 하나요? 이비인후과를 가야 하나요? 이것도 사실 두 과에서 다 가능합니다.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비인후과는 내시경이나 다른 장비로 코 안에 이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꼭 하겠다 그런 경우는 이제 겸사겸사 코의 성형이라던가 다른 술기를 같이 받을 예정이라면 성형외과에서 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비염 치료는 성형외과 또는 이비인후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건 너무 당연하지만 이비인후과로 오셔야 됩니다. 성형외과는 외상이나 다른 어떤 술기를 중심으로 하는 과고 이비인후과는 질환을 같이 보는 과이기 때문에 비염 같은 경우는 이비인후과에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입안에 입병이 났을 때, 잇몸 부었을 때 치과를 가야 하나요? 이비인후과를 가야 하나요? 입 안으로 한정한다면 이비인후과든 치과든 어느 쪽으로 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잇몸에 불편감이 있는 경우에는 치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콧물 없는 몸살 감기에 걸렸을 때는 내과 또는 이비인후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것도 사실 다른 전신 증상이 크게 없다면 어느 과로 가셔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이비인후과에서 귀 청소, 귀지 제거해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거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예전에도 한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사실 귀를 파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팔꿈치보다 작은 건 귀에 넣으면 안 된다 보시면 돼가지고 집에선 절대 손대지 않도록 하시고 이제 이비인후과로 오시면은 귀 청소가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받고 청소받고 가시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렇지도 않고 크게 불편감도 없습니다. 턱 관절이 아플 때 치과 혹은 이비인후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귀 주변에 있는 조직 중에 턱 관절이 있기 때문에 귀 주변에 다른 염증이 있거나 어떤 손상이 있는 경우에 통증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귀 주변에 뭐가 만져진다던가 아니면 귀를 잡아당겼을 때 귀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로 오셔서 먼저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 입이 안 벌어지거나 다른 동반된 증상 없이 턱 관절만 불편한 경우에는 치과에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걸을 때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은 치과나 이비인후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치과는 여기서는 선택지에는 안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 중에서 귀를 볼 수 있는 과는 사실 이비인후과밖에 없기 때문에 귀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로 오시면 됩니다.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신경과랑 이비인후과 어디로 가야지 좋을까요? 교과서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면 말초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머리가 고장난 중축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신경과 선생님들이 보는 게 맞는데 이를 집에서 사실 구별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말초성 어지럼증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로 오셔도 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보고 신경적인 이상이 있다 그러면 신경과 선생님 진료를 연결해 드립니다. 안면마비, 안면에 통증이 있거나 마비가 있을 때는 신경과, 이비인후과 혹은 한의원 어느 쪽으로 가야지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신경이과를 하는 사람이라서 더 그러긴 하겠지만 이건 무조건 이비인후과로 오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뇌에서 안면신경이 나온 이후에 시작점부터 말단까지를 쫓아가면서 뭔가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과가 사실은 이비인후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과를 가셔도 이비인후과를 가셔도 처음에는 당연히 약을 쓰게 되지만 그 이후에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결국 이비인후과 의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의학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초기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 끝나고 회복기 중간에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의학과나 한의원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에서 피가 날 때는 내과 혹은 이비인후과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두 군데를 다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상기도라고 하는 코, 목, 이제 입 안 이런 데서 피가 나는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훑어보는 게 맞고 우리나라는 아직 결핵과 같은 질환이 있는 국가여서 만약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기침이 있거나 가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폐나 다른 데 병변이 있는지도 꼭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과를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섭식 장애가 있을 때는 정신과나 내과, 이비인후과 어디로 가야지 좋을까요? 우선 이비인후과는 여기서는 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신경과라든가 정신과, 내과 혹은 재활의학과 같은 데서 이상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뭐 물리적으로 길이 막혀 있는지 실제로 삼킬 때 이게 제대로 식도로 넘어가지 않는지 그거를 보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의 도움을 2차적으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